예, 제3차 시 81번 직업안정법상 직업 소개의 뜻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대로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 또는 구직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과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그 다음에 82번 근로기준법상 근로상권과 그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근로조건의 향상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 향상과 관련하여 근로상권은 보장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을 지금 찾는 거니까 근로상권과 무관한 근로조건의 향상과 무관한 근로상권은 제한될 수 있다 하니까 맞는 것입니다.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뭐가 제한됩니까? 단체 행동권만 제한될 수 있죠. 그다음에 근로상권은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한될 수 있다. 해설 한번 봅시다. 국가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헌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게 헌법에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83번 고용보험상 구직급여, 구직급여를 할 때 무슨 기준으로 주느냐. 첫째, 구직급여의 가입기간, 보험료를 낸 가입기간이 중요하겠죠. 가입기간. 둘째, 가입자의 나이, 그 다음에 평균임금 이런 거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가족수 이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84번 남녀고용평등법에 관한 내용이 아닌 것은 여기 보면 동일 노동 임금 지급 이게 설명되어 있고 여성의 생리 무급휴가, 무급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그래서 2번이 틀린 것입니다. 2번은 근로기준법에 생리휴가가 1일의 생리휴가를 줘야 된다. 이 무급입니다. 그 다음에 직장 내 성희롱 방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을 위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5번 고용보험상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첫째, 이직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는 것을 말한다. 맞고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이라고 했죠.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한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겁니다.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는 6개월 미만입니다. 6개월 미만. 그 다음에 3번 실업이란 근로의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고용보험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장한다. 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을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 평균임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특별히 그 기간에 급여를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그것을 평균임금 산정 대상에 포함될 경우에는 근로자가 손해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려고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해설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균임금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기 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근데 그 기간에 넣으면 안 되는 게 수습 사용 중인 기간은 아무래도 급여가 적으니까 넣으면 안 되고, 휴업한 기간, 사용자의 기책 사유로 휴업한 기간, 사용자가 휴업을 시켜놓고 그걸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면 안 되겠죠. 출산 전후 휴가 기간, 또는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그 다음에 육아휴직 기간, 그 다음에 쟁의행위 기간, 그 다음에 업무 외 부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성인을 받아서 휴업한 기간은 또 뺍니다. 그런데 군대에 간 기간도 빼는데, 다만 군에 갈 때 간혹 그 기업에서 월급을 줍니다. 임금을 주고 군에 간 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금을 받고 군에 간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할 때 당연히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간들을 평균임금 산정할 때 제외한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7번. 87번은 했죠. 제조업, 운수업,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기타는 100분의 3. 그 다음에 운수업, 부동산은 100분의 6. 그 다음에 제조업은 100분의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8번. 남녀 고용 차별법에 따라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에 따라서 중견 전문 인력 고용센터라는 걸 두게 되어 있습니다. 고령자 인재 은행도 두게 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중견 전문 인력 고용센터에 대해서 관련 또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견 전문 인력 고용센터는 직업안정법에 따라 무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로서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에 지정을 해준다. 그래서 지금은 중소기업, 중앙회 이런 것들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견 전문 인력 고용센터에 대해서 직업 안정 업무를 하는 행정기관이 수집한 구인구직 정보라든가 노동력 수급 사항 자료를 줄 수 있다. 맞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문 인력 중견 전문 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소요경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해서는 안 된다. 이게 틀린 겁니다. 지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중견 전문 인력 고용센터는 중견 전문 인력의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 자문 및 자원 봉사 활동의 지원 사업을 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기준부상 지역규칙 작성. 지역규칙 작성은 근로자 의견만 들으면 되는 거지 근로자하고 합의할 사항은 아니에요. 이게 단체 교섭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물었는데 지역규칙의 작성 변경 시에는 반드시 노동조합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틀린 겁니다. 자, 밑에 해설 봅시다. 지역규칙의 작성에는 근로자와의 합의를 요하지 않는다. 이 근자가 틀린 거예요. 근로자와의 합의를 요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작성 변경에 관해서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의견을 들어야만 됩니다. 다만 지역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할 때에는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의견 들으면 되는데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경우는 불리하게 바꿀 때. 근데 우리나라 법에 지역규칙을 불리하게 바꾸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저하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역규칙에서 근로자의 간급의 제재를 경할 경우에는 간급은 1회의 평균 임금 1일분의 2분의 1, 하루 일당 받는 것의 반 이상을 못 깎아요. 그 다음에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한 번 임금 줄 때마다 그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옳은 것을 물었죠. 89번에. 그래서 동의를 필요로 한다. 틀렸고, 지역규칙의 변경으로 근로자가 불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맞습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규칙은 근로자 사용자가 합의로 작성한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규칙은 근로자에 대해서 강급의 제재를 할 경우에는 1회의 금액의 10분의 1, 통상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맞겠네요? 1회의 임금이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1총액의 10분의 1 또는 통상임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2번은 어디가 틀렸느냐? 2번을 제가 금방 잘못 얘기했는데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불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이 2번이 맞습니다. 4번은 지역규칙에서 근로자에게 대하여 강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는 그 감액은 1회 금액이 평균임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랬는데 이게 통상임금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이분이 틀린 겁니다. 다시 감액을 할 때에는 1회 금액이 평균임금의 1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되어 있는데 이 통상임금이라고 딱 적어놓고 헷갈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0번 사업주는 90번 중요합니다.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5일의 범위 내에서 이게 다 바뀌었다 그랬죠. 10일 바뀌었어요. 그리고 1회에 한해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언제까지? 90일 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이렇게 다 이 문제는 다 틀린 거예요. 이렇게 10일을 쓸 수 있고 90일 이내에 나눠 쓸 수 있다. 10일, 90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의 적용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자,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자,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라 하면 여기 다 있습니다.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임금의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이겁니다.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근데 여기에 틀린 것이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는 이거 좋아요.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서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이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상의 근로자의 정의예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정의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근로기준법상이고 월급에 의해서 생활하는 자는 노동조합법에 따른 근로자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가사 사용의 경우에는 정하지 않고 동가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데는 정하지 않고 사용자는 사업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해서 사업주를 위해서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사용자는 꼭 그 기업의 오너라든가 회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주 또는 사업주 오너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인사과 직원들이 사업주를 위해서 행할 때 이를 사용자로 본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직업능력개발법상 중요시되어야 할 거 전번 시간에 얘기했죠. 고령자, 장애인, 수급군자, 그 다음에 여성 근로자, 그 다음에 중소기업 근로자, 그 다음에 계약직 근로자 이게 다 중요시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3번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93번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상 정년 그건 60세라고 그랬죠 제가 60세라고 했습니다.
5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300인 이상 근로하는 자의 기업에 대해서 사업주에 대해서 정년의 연장을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 다음에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임금 결정을 통전과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렇게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년 연장에 따른 사업체의 인사와 임금에 대해서 상담자분 그와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년 연장에 대해서 상담 자문, 협조, 지원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4번 헌법에 명시된 노동기본권 그것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외에 근로권이 있습니다. 우리 근로권. 헌법 제 32조 그리고 헌법 제 33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32조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정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된다. 최저임금제 시행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와 내용과 조건을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민주주의란 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된다.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상위군경 및 전몰군경 유가족은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그래서 이게 장애인에 대한 얘기만 빠졌고 국가유공자 들어갔고 연소자 들어갔고 여성근로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33조에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준다 되어 있습니다.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 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단체행동권 하나만 얘기했다고 그랬습니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헌법 제32조, 33조에 다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직업능력개발부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칙.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칙은 요 밑에 적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하며 노사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부 주도로 이러면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은 희망, 적성, 능력에 맞게 근로자의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실시된다.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실시된다. 그래서 근로자 그 카드를 이렇게 내주고 얼마 썼는가 이걸 다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의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 형태,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은 학교 교육과 산업 현장이 긴밀하게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맞는 말입니다. 1번이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상 훈련계약에 대한 내용. 훈련계약을 체결하면은 훈련 받을 때에 그 월급 안 줘도 됩니다. 그건 근로 시간으로 인정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훈련계약 체결해서 교육받은 기간 동안의 3배수, 5년의 범위 내에서 3배수 기간 동안에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업주와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훈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훈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직업능력개발 훈련 받은 사람이 이수한 후에 일정 기간 종사하도록 해야 된다. 5년의 범위 내에서 3배수라 그랬습니다. 3. 그 다음에 훈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체결하면은 괜찮은데 체결하지 않으면은 그 훈련은
그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돼 있습니다. 제공한 것으로 본다. 이게 틀린 거예요.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했으니까 3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기존 근로시간 외에 훈련시간에 대해서는 생산시설을 이용하거나 근무장소에서 하는 직업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에 해당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근데 꼭 지급해야 되는 경우는 생산시설을 이용하거나 근무장소에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연장 근로, 야간근로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정책심의위원회는 노동부 장관에 두죠.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국무총리실에 두는 거 아니죠. 노동부 장관의 자리에 둔다. 이게 틀린 겁니다. 실업대책, 고용과 실업대책을 주기 위해서 3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정책기본법상 기본원칙, 근로자의 직업선택 자유가 확보되도록 해야 된다. 당연히 하죠. 민주주의 사회니까요. 그 다음에 효율적이고 성과지향적으로 수입 시행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자발적인 취업 노력을 촉진시켜줘야 된다. 그 다음에 사업주의 타율적인 고용관리를 존중해야 된다. 자율적인 고용관리를 존중해야 된다. 이랬습니다. 자, 여기에 사업주의 자율적인 고용관리를 존중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4번이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직업안정법상 직업 소개하는 유료 직업 소개하는 사업자, 이거는 장부를 몇 년 보관하는가 하면 2년을 보관하게 돼 있어요. 2년. 근로계약서만 1년 보관하게 돼 있고, 그래서 종사자 명부 2년, 근로계약서는 이제 3년이죠. 3년. 옳은 것은 물었으니까 구인구직 신청서 2년, 그다음 금전 출납명서 이거 2년.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든 게 다 2년으로 되어 있죠. 2년씩 보관하고 있다. 금전 출납부도 2년 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이 근로계약서는 원래 근로계약서도 2년으로 보관. 모든 게 다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금방 발음한 거 제가 실수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2년.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실수했으니까요. 종사자 명부, 구인구직 신청서, 근로계약서, 금전출납부 모든 거 다 2년으로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유료직업 소개사업.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녀 고용평등화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차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 지위,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것을 차별한다. 맞습니다. 사업주는 채용 조건이나 근로 조건은 동일하게 채용하더라도 그 조건에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성에 비해서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이 불리한 결과를 계속 가져오면은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별이다. 맞습니다. 증명할 수 있으면 되는데 증명할 수 없으면 차별이다. 직무의 성격에 비해서 특정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는 차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차별에 해당된다. 이렇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예요. 여성 근로자의 임신, 출산, 수유 등의 모성 보호를 위한 조치는 여성에게 혜택을 주지 않느냐 해서 남성에 대해 차별이다 이런 말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차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설 봅시다. 직무의 성격에 비춰 특정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라든가 여성의 임신, 출산, 수유 등의 모성 보호를 위한 경우, 그 밖에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를 취하는 경우, 특정성이 현저히 적어서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차별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